자, 일단 그러면은 크롬 브라우저를 열어볼까요? 구글 요 검색창에다가 클릭하시고 영진닷컴을 적어주세요. 영진닷컴 적고 엔터 쳐보시면은 영진닷컴 IT 출판기업이라는 홈페이지가 뜰 거예요. 이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영진닷컴 사이트를 들어가집니다. 자, 영진닷컴 사이트를 들어오셨다면 하단으로 조금 휠을 굴리셔서 브록 CD 다운로드를 눌러주세요. 브록 CD 다운로드 클릭. 자, 여기 검색창에다가 클릭하시고 눈 적고 엔터 또는 검색을 해주시면 이렇게 눈 시리즈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저희가 받아서 활용할 거는 눈이 편한 엑셀 2010 버전이에요. 여기 옆에 브록 CD 다운로드를 눌러주세요. cd1.zip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해서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로는 본인 USB에 받기로 했었는데요. 본인 그 USB가 혹시 없으신 분은 그냥 문서 폴더에 받으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개인 USB를 기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만약 없으신 분은 그냥 문서 폴더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경로는 내 PC에 보시면은 본인 USB 드라이브가 있어요. 요거를 따닥. 그 다음 이름은 CD1 1이라고 해놓으면 내가 나중에 못 알아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눈이 편한 엑셀이라고 알아보기 쉽게 바꿀게요. 하고 저장. 그럼 저장이 됩니다. 자, 여기 눈이 편한 엑셀이라고 좀 전에 우리 이름 바꿔서 저장한 게 보이죠? 이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아마 아무것도 안 깔렸다. 즉, 뭐 알약이다, 뭐 알집이다 이런 게 따로 안 깔려 있으면 아마 저처럼 이렇게 압축 풀기가 뜰 거고요. 알집이나 아니면 번개집과 같은 어떤 압축 유틸리티가 깔려 있는 경우는 아마 왼쪽 상단쯤에 압축 풀기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자, 압축 풀기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압축 폴더의 다음 폴더의 저장 뭐 이런 버튼이 뜨는데 여기서 압축 풀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압축이 풀려져서 내 USB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저장이 완료되었으면 창을 모두 닫아 볼게요. 제대로 저장이 됐는지 한번 파일 탐색기를 열어서 확인해 볼 건데요. 파일 탐색기는 아래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폴더 모양의 버튼이 있었죠. 이 파일 탐색기를 누르시고 내 PC에 USB 드라이브, 본인 USB로 따닥 들어가요. 그리고 눈이 편한 엑셀이 보시면은 여기 지퍼 달린에는 압축 파일인 거고요. 요거를 풀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눈이 편한 엑셀 2010 요 폴더가 되는 거예요. 자, 얘를 따닥 눌러 들어가 보면 눈이 편한 엑셀 2010이 있고 이 안에 이렇게 파일들이 직접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열어놨던 창은 다시 닫도록 하겠습니다. X 눌러서 닫아주세요. 자, 아까 전에 제가 엑셀이라고 했던 프로그램을 열어볼까요? 엑셀 2010 요거를 따닥 해서 열게요. 자, 얘가 엑셀이에요. 한글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겼죠? 한글은 우리가 한 페이지, 두 페이지, 페이지 단위로 되어 있었다면 이 엑셀이라는 거는 시트라는 단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엑셀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할 건데
우리 페이지로는 6페이지, 7페이지 부분이 바로 엑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엑셀에 대해서 우리 엑셀하고 좀 친해져야 되니까 통성 명의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엑셀은 회사에서 데이터를 관리할 때 제일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계산서나 견적서 같은 걸 만들 때도 쓰고요. 아니면 상품 데이터들 또는 원생의 어떤 목록들을 정리할 때도 이 엑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은 굉장히 여러 직종들에서 많이 활용되는 프로그램이에요. 특화가 되어 있는 건 한글보다 일단 계산 작업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것들은 한글에서는 특별히 뭐 계산 작업이 뭐 있거나 이런 건 아니라 계산기를 두드리거나 아니면 그래봤자 뭐 블록 계산 이런 정도로 이용을 한다면 엑셀은 내가 수식을 만들어서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일단 엑셀의 장점이라 할 수 있겠고요. 또한 엑셀 같은 경우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칸칸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글처럼 표를 따로 만들 필요 없이 간단한 표는 엑셀에다 바로 기입해서 만들 수가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죠. 또 데이터를 적은 걸 가지고 내가 어떤 필터를 뽑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서울시 사는 사람들만 뽑겠다. 아니면 나이가 60세 이상인 사람들만 뽑겠다. 이런 것들이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뽑을 수 있는 필터 기능까지 분석기까지 다 제공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난 회사 입장이 아니다. 그냥 개인이 쓸 때는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요. 여러분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 어디를 놀러 가질 못하지만 가끔 이제 친구들하고 야유회라든지 뭐 그래도 친목계 같은 거를 들곤 하셨을 거예요. 그때 예를 들어서 총무분이 하시는 게 요 엑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 놀러 갔던 어떤 비용이라든지 우리 회비 같은 것들을 계산해서 쓰시죠. 그럴 때 엑셀을 쓸 수 있고 조금 더 얘기하자면 주부라고 했을 때는 우리 집에서 내가 수입이 있는 거 그리고 지출이 있는 걸 정리해서 가계부를 만들어 볼 때 이런 엑셀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프로그램이니까 배우시면서 자꾸 이용해 보려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엑셀은 워크북과 워크시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통합문서 1이라고 적혀있는 이게 바로 워크북이라고 보시면 돼요. 워크북은 일종의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보면 시트 1, 시트 2, 시트 3 이렇게 시트들이 있죠. 얘네들이 워크시트라고 부르는데요. 얘네들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그 파일 안에 어떤 항목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내가 만약 매출 현황이라는 하나의 파일을 만들었어요. 2020년 매출 현황, 2021년 매출 현황 이런 파일을 만들었다면 그 파일 안에 항목으로 1월 매출 현황, 2월 매출 현황, 3월 매출 현황, 4월 매출 현황 이렇게 나눠서 구분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거래처 원장을 만들었다면 뭐 저희 거래처 뭐 영진닷컴, 뭐 강북서적 또는 뭐 어떤 뭐 문고 등의 어떤 거래처들을 정리하는 그런 장부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장부 역할을 게 워크북이라면 그 장부 안에 항목이 되는 게 워크시트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구조를 조금 따져볼 건데요. 요 끝에 왼쪽 상단에 있는 부분이 바로 저희 책에서는 1번으로 표시되어 있는 제어 아이콘이에요. 근데 저는 이걸 누를 일이 거의 없어요. 요 끝에 있는 요 표시인데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눌렀을 때 이거를 이전 크기로 할 거냐, 최소화를 할 거냐, 닫을 거냐 이런 창이 뜨고요. 많이들 당황하는 게 여기를 더블 클릭했을 때 창이 닫아져 버려요. 그래서 엑셀을 하다가 창이 닫아졌어요. 이런 경우가 대다수가 여기 더블 클릭해서 그래요. 네. 제 얘기는 그걸 더블 클릭해서 닫아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저는 평소에 안 씁니다. 그 버튼을. 네. 쓰지 말라고 얘기를 드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돼 있는 거는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 지금 보면은 뭐 저장 버튼, 뒤로 가기, 다시 실행 등의 어떤 버튼들이 있는데요. 요 부분들이요.
기본적으로 아마 4개 정도가 배치가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더 배치가 돼 있는 거 왜 그러냐면 내가 필요한 항목들, 내가 필요한 어떤 명령들을 저기다 집어넣어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도구 모음이다 라는 뜻으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옆에 보면은 화살표 같은 게 하나 보이죠? 여기를 눌러보면은 내가 만약에 인쇄를 빨리 할 거다. 그럼 빠른 인쇄를 이렇게 집어넣어 놓을 수가 있고요. 내가 만약 빠른 인쇄를 없애려면 다시 눌러서 빠른 인쇄를 체크를 풀면 돼요.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내용들을 여기다가 배치해서 꺼내 놓을 수가 있는 게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해요. 만약에 내가 작업을 할 때 병합을 많이 해요. 근데 여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있는데 삽입이나 페이지 레이아웃 등의 다른 메뉴를 누르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바로 찾아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럼 내가 요거를 자주 쓴다면 아까처럼 여기다 집어넣는데 오른쪽 마우스 버튼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를 하면 여기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 혹시 빼고 싶다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제거를 하면 빼져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엑셀에서 내가 단축키가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근데 단축키 노릇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공간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적혀 있네요. 사용자가 자주 이용하는 기능을 등록해 두어 빠르게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든 도구 모음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저장, 실행 취소, 다시 실행 이렇게가 기본으로 등록되어 있고요. 추가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추가가 되고 삭제하고 싶을 때도 내 맘대로 삭제가 되더라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통합문서 1, 요게 일종의 빈문서 1과 같은 느낌인데요. 제목 표시줄이 바로 요 윗부분이 되겠죠? 자, 요거는 뭐냐면 내가 만들고 있는 문서의 제목과 프로그램 이름이 표시가 되는 줄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문서는 아직 따로 이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통합문서 1이라는 빈문서 1과 같은 임시 이름이 달려있는 거고요. 우리가 연 프로그램은 엑셀 파일이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라고 적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목이 표시되는 줄. 자, 그 다음에 4번은 이쪽에 있는 이 버튼인데요. 우리 컴퓨터 부분에서 항상 보는 버튼이죠. 창에 항상 달려 있으니까. 자, 요거 첫 번째 있는 요 짝대기는 최소화. 화면을 줄이는 거예요. 다시 여기 작업 표시에서 누르면 나타나요. 그쵸? 자, 이 두 번째. 요거는 창을 줄이는 거예요. 창은 우리가 크기를 조절해가지고 줄일 때 이용하는 게 두 번째 버튼이었죠? 다시 누르면 최대화가 돼서 화면에 크게 가득 차게 맞춰지는 이 버튼이 창을 이전으로 보건 그리고 최대화 버튼. X는 언제나 눌렀었으니까 아시죠? 닫기 버튼.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창 조절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 엑셀 도움말은 거의 누를 일은 없고요. 그 밑에도 보면은 이런 버튼들이 보이죠? 얘는 이 엑셀 창 안에 그 해당 그 워크북을 줄이거나 크게 키우는 역할을 해요. 근데 거의 누를 일 없으니까 일단은 이 부분은 생략할게요. 안 그러면 헷갈리실 것 같아. 여긴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본 메뉴를 설명드릴 건데요. 요 옆에 파일, 홈,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 수식, 데이터, 검토, 보기 이런 것들이 있죠. 얘네들이 바로 메뉴예요. 그럼 엑셀에서 이렇게 메뉴를 누르면 요 밑에 내용들이 바뀌어서 보여지거든요. 이런 걸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기능별로 그룹화가 되어 있는 메뉴로 제목 탭을 클릭해서 해당 관련 기능을 열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집어넣겠다면 삽입을 누르면 뭔가 집어넣는 것들이 쫙 배치가 되고요. 내가 계산을 하겠다면 수식을 누르면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이 쫙 나오게 되죠. 홈탭에는 자주 쓰는 것들을 모아놓은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홈탭에 보면은 뭐 클립보드 그룹, 글꼴 그룹, 맞춤 그룹 각각의 이렇게 그룹으로 기능별로 그룹이 지어져 있고요. 이 밑에 보면은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이름 상자라고 합니다.
엑셀은 한글과는 달리 요 한 칸 한 칸 요 셀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셀들에는 각각의 주소가 있습니다. 그 주소가 보여지는 줄을 이름 상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D5셀을 찍었다. 그러면 얘가 이제 D5셀이다. 이렇게 주소에 이름 상자에 표시가 돼서 나타나게 되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 옆에는 수식 입력줄이라고 해요. 요거는 셀에 입력한 내용이 나타나며 여기에 바로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D5셀에다가 한일이라고 그냥 적었다라고 한다면요. 여기 적는 순간 이 위쪽에 수식 입력줄에도 똑같이 표시가 돼요. 그쵸? 엔터 치면은 얘가 이제 셀 포인터가 밑으로 내려가 버렸으니까 여기 안 보이는데 D5셀을 다시 찍어보면 수식 입력줄에 그대로 보여지죠. 그래서 수식 입력줄이란 내가 선택한 셀에 입력한 내용이 보여지는 줄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엑셀의 특징상 등호를 적고 1 플러스 2 이런 어떤 계산을 했다고 한다면 엑셀에서는 셀에는 이렇게 계산된 값이 보여요. 근데 이 셀 값인 즉 D7셀을 제가 클릭을 해보면 이 수식 입력 줄에는 내가 적었던 수식이 보여지는 걸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름이 수식 입력 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11번 전체 선택은 요 A랑 1 사이에 있는 요 네모난 표시가 전체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누르면 시트를 모두 시트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을 모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행머리글을 소개해 볼 건데 여기 이 세로 부분에 1, 2, 3, 4 요게 이제 행머리글이에요. 그래서 12번 행머리글은 행의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예요. 그래서 1행, 2행, 3행, 4행 해서 행의 머리를 나타내는데요. 혹시 컨트롤하고 아래 방향키를 한번 눌러주실래요? 엑셀에서 행은 148,576개의 행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시트 안에 우리가 A4 용지 한 개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시트는 굉장히 무수히 많은 내용들을 담을 수가 있더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열머리글을 소개해 볼게요. 다시 그러면 앞으로 갈 건데 컨트롤하고 위쪽 방향키를 누르시면 제일 앞으로 이렇게 가겠네요. 컨트롤 위쪽 방향키는 위쪽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는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내용이 적혀 있는 연속되어 있는 부분의 끝으로 가는데 지금 내용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상관없이 위로 간 거예요. 자, 이번엔 열머리글인데요. 여기 A, B, C, D 적혀 있는 이 부분을 열머리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는 어디까지 있나 한번 볼까요? 컨트롤하고 이번엔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볼게요. 자, X, F, D까지 있어요. 그래서 열머리글은 열의 위치를 나타내는 알파벳으로 최대 16,384열까지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워크시트 안에는 굉장히 많은 행과 열이 있는 거예요. 굳이 뭐 16,384개 뭐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안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담을 수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시 A1 셀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제일 좋으냐면 컨트롤하고 이번에 홈키 한번 눌러볼래요? 홈. 컨트롤하고 홈키를 누르면 무조건 A1 셀로 돌아가는 단축키입니다. 엑셀에서는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단위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담을 수 있다 보니 엑셀에서 많이 하는 실수가요. 언젠가 아마 방향키가 눌렸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쭉 눌려져 있으면서 데이터가 사라졌어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데이터가 정말 사라졌을까요? 그게 아니라 그냥 방향키가 쭉 눌려져서 밑으로 내려가거나 옆으로 간 거잖아요. 그럼 다시 A1 셀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컨트롤하고 홈키를 누르면 무조건 A1 셀로 셀 포인터가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엑셀에서 길을 잃었을 때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일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홈은 A1 셀로 무조건 가는 방향 키다. 가는 키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워크시트라는 건 이거 한 장이 이제 워크시트예요. 시트 1, 요 시트 2, 시트 3 이런 것들이 워크시트라고 하는데 이런 워크시트는 데이터나 수식, 개체를 입력하는 문서 작업 공간을 워크시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담을 수 있다 보니 밑에 있는 데이터나 옆에 있는 데이터를 보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이 옆에 있는 이동막대를 이용해서 행과 열의 데이터를 더 끝까지 더 볼 수가 있어요. 자, 시트 이동 도구 16번은 이쪽에 끝에 있는 이 메뉴들을 말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연습할 때는 사실 다루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소개하는 중이니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얘네가 어떤 기능을 하나. 따라하지 않으셔도 돼요. 일단 그냥 보세요. 나중에 어차피 시트 이름 바꾸는 건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저는 12월까지 시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됐고요. 먼저 만들고 해야지. 이래도 와이드형이라 얘가 다 안 가려져서 제가 얘를 좀 길게 늘릴게요. 지금은.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죠. 시트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엑셀에서 시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저는 12월까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12월까지가 이 엑셀의 창 화면 때문에 안 보여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시트 이동 버튼이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한 개씩 시트를 뒤로 이동하는 거고 얘는 제일 뒤에 시트를 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얘는 제일 앞으로, 얘는 제일 뒤로. 즉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시트들을 많이 다루다 보면은 여러 개 시트 중에서 내가 선택하고 싶은 시트를 볼 때 아마 그때 활용하게 될 메뉴일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시트 이동이라는 거는 1월 시트가 지금 있는데 12월 시트를 보고 싶어요. 12월이 여기서 이 막대에 가려져서 안 나오죠? 그러면 여기 있는 시트 끝에 있는 내용을 보겠다. 이렇게 해서 12월을 눌러서 볼 수 있게 해주는 시트 이동 버튼이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트 탭이라는 건 요 한 칸 한 칸 여기 제가 아까 이름 바꾼 게 시트 탭이라고 하는데요. 통합문서 안에는 여러 개의 워크시트를 활용을 해요. 그런데 여러 개의 워크시트들을 이름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시트 1, 시트 2, 시트 3과 같은 이메일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2020년 상반기 매출 현황을 어떤 시트에 넣었는지 찾아보려면 다 눌러봐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내가 지어주는 거죠. 왜 보면은 이름표를 달아놓으면은 찾기가 쉽잖아요. 그런 역할하는 게 시트 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기도구. 자, 18번 보기도구는 오른쪽 하단에 요 세 가지 버튼이 보기도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요 기본 보기. 요거는 기본 상태의 보기 창이에요. 일반적으로 엑셀은 요 화면에서 작업을 많이 하실 거예요. 자, 두 번째 메뉴는 페이지 레이아웃이라고 적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엑셀은 굉장히 많은 자료를 찍을 수 있다 보니 어디까지가 1페이지에 찍히게 되는지 그런 게 좀 잘 모르겠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여기 있는 두 번째 페이지 레이아웃을 눌러보면 1페이지에 찍히는 내용, 2페이지에 찍히는 내용이 이렇게 A4 용지별로 나눠져서 보여요. 그래서 작업할 때 이만큼이 1페이지에 찍히는구나를 짐작하면서 작업할 수가 있겠죠.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같은 경우는
내가 어디까지를 1페이지에 찍을 거고 어디까지를 2페이지에 찍을 건지 페이지를 나누어서 찍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나중에는 아마 자주 쓸 수 있겠지만 지금은 별로 쓸 일은 없을 거예요. 다시 첫 번째 기본을 제가 눌러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100% 요거는 뭐냐면 화면의 확대 축소를 말하는데요. 여기 마이너스는 축소를 하는 거고 플러스는 확대를 하는 거예요. 여기 막대가 같이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엑셀에서는 10에서부터 400%까지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눈이 조금 안 좋으신 분은 이 화면이 작으실 수도 있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플러스를 누르시거나 이 막대기를 끌어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보기 좋은 사이즈로 조절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쇄를 할 때 이렇게 크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화면에서만 확대해서 보거나 축소해서 보는 버튼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인터넷 할 때도 말씀을 드렸을 건데요. 화면이 작으면 우리 늘리는 그런 방법이 있었죠. 화면이 작을 때 화면을 크게, 인터넷 화면도 마찬가지니까 크게 보고 싶으실 때는 컨트롤을 누르시면서 휠을 위쪽으로 굴려주시면 크게 봐요. 그리고 컨트롤 누르면서 반대로 아래쪽으로 굴리면 화면을 작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엑셀만이 아니라 다른, 예를 들어 우리 인터넷 아까 했었잖아요. 이 인터넷 화면도 얘가 작으면 컨트롤 휠로 확대, 반대로 컨트롤 휠을 굴리면 작게도 맞출 수가 있으니까 요 키는 좀 외워두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쵸? 컨트롤하고 휠. 자, 확대 축소까지 한 번씩 쫙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통성명의는 요 정도로 끝내고요. 지금 창을 다시 닫았다가 열게요. X. 통합문서의 변경 내용을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뜰 건데요. 저는 저장 안 할 거기 때문에 저장 안 함을 누르고 닫을게요. 그 다음 다시 엑셀을 열겠습니다. 따닥. 우리가 간단한 표를 하나 만들어 볼까 하거든요. 10페이지에 있는 항목 단가가 사실 그렇게 잘 보이시진 않을 것 같아요. 눈이 편하다면서 좀 눈 좀 크게 찍어 놓지. 자, 일단 11페이지 계산 기능을 이용한 단순한 가계부 만들기, 요거를 한번 연습을 해보죠.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아주 간단한 계산 기능 정도도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요. 자, 지금 11페이지 보고 계세요? 원래 이거는 우리가 예제 파일을 불러다가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엑셀에서 아무것도 안 적어보는 거랑 그래도 뭔가 적어서 확인하는 게 성취감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요거는 한번 문서를 그대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A1 셀에 마우스를 찍으실 건데 혹시 화면이 좀 작아서 좀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은 좀 전에 알려드렸던 컨트롤하고 위쪽으로 휠을 굴려주시면 화면의 크기를 크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좀 굴려놓고 저는 작업을 할게요. 자, 여기 A1 셀에 셀 포인터가 있는 상태로 날짜라고 적어보겠습니다. 날짜. 그 다음에 탭을 누르시거나 방향키를 눌러주시면 옆 칸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럼 옆 칸에는 항목. 근데 우리 날짜를 적고 항목을 적을 건데 이 항목이 칸이 조금 좁을 것 같죠? 칸 괜찮아요? 충분할 것 같아요. 여기 항목 칸이. 설마 항목까지 아직 덜 적으셨을까요? 자, 이 항목이 칸이 좁으면 내가 원하는 만큼 또 늘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늘릴 거냐면 요 B랑 C 사이에 마우스를 가져다 놔볼까요? 잠깐 항목을 제가 적었던 건 딴 데 한번 눌렀다 들어갔고요. B랑 C 사이에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다 놓으시면 두 방향 화살표가 나올 거예요. 잘 났을까요? 잠깐만요. 일단 이게 편집 상태는 안 되었나?
왼쪽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서 끌어서 내가 넓히고 싶은 데서 떼주세요. 자, 저는 C열까지 좀 넓힐 거예요. 그래서 누르고 있으면서 쭉 넓혀요. 원하는 만큼 이렇게 넓히고 떼면은 B열이 넓어졌어요. 자, C에다가는 구분, D에다가는 가격, 그 다음 방향키로 이렇게 이동해 가셔서 9월 23일 적을 때 9/23 이렇게 적고 방향키로 옆으로 넘어가 볼게요. 엑셀에 서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날짜 서식은 원래 백이나 슬러시로 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냥 9/23 이렇게 적고 방향키로 가면은 또는 엔터를 치면은 얘는 이제 9월 23일로 이렇게 날짜 형식으로 바뀌어서 나오게 될 거예요. 편하죠? 자, 적을게요. 그리고 엑셀이 특징이 뭐냐면 한글을 적으면, 그러니까 문자를 적으면 이렇게 왼쪽 정렬이 되는데 숫자를 적으면 자동으로 오른쪽으로 정렬이 돼요. 그래서 이 가격을 우리가 45,000 이렇게 적고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오른쪽으로 맞춰졌을 거예요. 이게 엑셀의 특징 중에 또 한 가지 특징이에요. 자, 나머지도 일단 적어볼게요. 9월 23일 자동차 환경부담금 부분은 자동차. 자, 자동차라고 적으려고 자자를 적으니까 자동차가 자동으로 적히죠. 이것도 엑셀의 기능입니다. 엑셀에는 자동 완성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앞에 우리가 자동차를 적은 게 있으면 뒤에 혹시 자동차 적을 거야? 라고 자동차를 자동으로 적어줘요. 자자를 적으면 자동차 적으려는 거냐? 하고 이렇게 적어주는 기능을 자동 완성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후에 한 번 더 소개를 할 거니까 일단 한번 말씀드렸고요. 가격은 6196. 여기는 적지 마세요. 계산해 볼 거니까. 이 밑에다 계속 이어서 적을게요. 여기도 장자 적으면 장보기가 나와요. 방향키로 넘어가고 이렇게 딸기잼 장보기 1500 9월 24일 인스턴트 장보기 1320. 그 다음에 여기는 9월 24일 세산세 세금. 자, 일단 이렇게 타이핑을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가 9월 23일자에 자동차 엔진도 교환했고 아마 환경부담금도 지불했나봐요. 여기 자동차라는 항목에 들어간 가격이 45,000원과 아마 61,966원이 들어갔나 보죠. 그러면 얘네 두 개를 합을 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 없이 엑셀에서는 등호를 적으시면 돼요. 자, 여기 D4셀에다가 클릭 한 번만 할게요. 그럼 이렇게 셀 포인터가 생겼죠. 자, 이 상태로 등호를 적어주세요. 자, 어떤 거 더 할 거예요? 요 9월 23일자에 요 자동차 여기 가격, 즉 D2셀을 클릭 하시면 이렇게 D2셀이 반짝반짝 범위가 잡히면서 D2라고 이렇게 셀 주소가 찍혀요. 그리고 얘랑 플러스 여기 자동차 환경 부담금에 있는 가격 요 부분을 클릭 이렇게 해주시면 이번엔 D3셀이 이렇게 셀 주소가 찍혀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값이 계산돼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보여드려 볼게요. 일단은 등호를 먼저 적으셨어요. 그러면 요 첫 번째 보면 엔진오일 교환한 가격 있잖아요. 이 가격을 클릭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찍히죠? 요거랑 더할 거거든요, 밑에 거를. 그러니까 키보드에 보시면은 플러스 표시 있어요. 원래 숫자 키패드 옆에 보면 플러스 보일 거예요. 플러스 키를 한번 툭 눌러주시고, 두 번째 계산을 가격, 여기 D3셀 이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러고 엔터를 치시면 굉장히 쉽게 자동차의 가격이 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밑에 장보기한 가격도 합계를 내볼게요. 그러면 D9셀을 클릭하시고, 마찬가지로 계산을 할 때는 언제나 등호를 적어요. 등호. 그래서 이 장보기 첫 번째 9,900원을 클릭. 그러고 더할 거니까 플러스. 요 밑에 양파 한 망, 요거 3,000원을 클릭. 플러스. 그 다음 요 딸기잼 가격 4,500원을 클릭. 플러스. 인스턴트 장보기에 1,320원 요거를 클릭. 그리고 더 이상 더할 거 없죠? 그러면 엔터. 이렇게 하면 값이 자동으로 나와요. 만약에 여기 앞에 있는 이 계산이 값이 잘못됐을 때 엑셀은 여기 값을 다시 계산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딸기잼 가격을 만약 6,000원으로 바꾸면 자동으로 가격이 다르게 바뀌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엑셀은 아까 보셨다시피 셀의 주소를 가지고 계산을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값, 여기 있는 값, 여기 있는 값, 여기 있는 값의 합계를 구해라 라고 한 거기 때문에 여기 값이 바뀌게 되면 얘가 자동으로 계산이 바뀌어져서 나온다 라는 게 엑셀의 제일 좀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더하기 기능을 한번 활용을 해보았어요. 요 몇 가지 좀 설명을 좀 더 추가로 드릴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물티슈 6팩이라고 적혀 있는데 팩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적혀 있어서 저는 한글로 적고 싶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만약에 그냥 클릭을 한 채 기존에 우리 한글처럼 팩을 적어버리면 글씨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자, 이렇게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 ESC 눌러 취소할게요. 자, 여기서 물티슈 6팩을 팩자를 우리가 한글로 고치기 위해서 물티슈 6팩을 다 적어야 된다면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더블 클릭해보세요. 따닥. 그럼 커서가 생겨요. 아까 이 상태는 이렇게 해당 셀이 그냥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따닥 했을 때는 셀이 편집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고치고 싶은 단어를 이렇게 수정해 주실 수가 있어요. 한번 간단히 고쳐보세요. 양파 한 망을 뭐 2망으로 고쳐보시든 상관은 없을 것 같고 가볍게 내가 글씨의 일부분을 고쳐보시는 거예요. 뭐 물티슈 6팩이 아니라 6봉지를 하겠다. 그럼 따닥 해서 뭐 봉지 뭐 또는 박스 이렇게. 자, 만약에 우리가 한 셀에 2줄, 3줄 이렇게 적어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먼저 적어보자. 일반적인 엑셀은 서울시라고 적고 엔터를 치면 한 셀에 한 줄밖에 안 적혀요. 그쵸?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서울시 광진구를 한 줄에 다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셀에 2줄 이상을 적어야 될 때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서울시를 적었죠. 이때 엔터 대신에 Alt를 누르시면서 엔터를 쳐보세요. 광진구 하고 이제 다 적었다면 엔터. 그러면 한 셀에 이렇게 2줄 이상의 데이터를 적을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냥 엔터 치면 한 셀에 한 줄만 적는 거고요. 한 셀에 여러 줄을 적고자 할 때는 Alt 엔터예요.
만약 여기다 광진구 뒤에다 또 중곡동도 이어서 적겠다. 그럼 구자 뒤에를 더블 클릭하면 커서 생기죠? 이때 Alt 엔터 중곡동 하고 엔터 치면 이렇게. 지금 또 질문 받은 게 하나 있는데요. 얘를 넓히니까 나머지 옆에도 같이 넓어지더라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두 줄로 적고 여기는 한 칸으로 합치고 싶다. 그거는 병합이라는 기능이 또 있습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면 이렇게 두 칸이 내가 블록 지정한 데가 한 칸으로 합쳐졌죠? 그러고 적으면은 당연히 이렇게 병합한 부분에 알텐트에서 적으면 똑같이 적혀지겠죠? 요거 얘기하신 거 맞으시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서울시 중곡동 쓰는 거 세 칸을 썼잖아요. 요거는 그러니까 세 칸을 적었고 나머지 칸은 원래대로. 그러려면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건데 세 칸을 합쳐요. 병합을 해요. 그러고 적으면 되죠. 여기다 서울시 알트 엔터 광진구 알트 엔터 중곡동 이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질문들은 좀 해결되셨죠? 자, 요거는 다시 제가 좀 제거를 하겠습니다. 제거를 해도 되고 그냥 내비둬도 되긴 한데 얘를 제거하려면 저는 14번 여기서부터 나머지 내용들을 범위를 잡아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삭제를 할 거예요. 그러면 내용이 싹 사라지니까 저는 보통 이렇게 삭제를 해요. 물론 다른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헷갈린다 싶으시면 그냥 두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 위쪽의 가격서부터 다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아까 전에 계산을 우리가 해봤는데요. 엑셀에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두 칸을 계산하거나 한 네 칸을 계산할 때는 아까처럼 더하기 해서 계산을 해도 돼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어서 잠깐 여기 있는 가격 구해놨던 부분은 잠깐 지웠어요. 여러분들도 요거 두 칸은 좀 지워주실래요? 여기 작성했었던 가격 구해놨던 부분만 지우시면 돼요. 자, 내가 만약에 가격을 구할 때 요렇게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커서를 일단 여기 가격 구할 부분에 두시고요. 홈 탭에 오른쪽 끝에 보시면 자동합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엑셀에서 합을 구하는 걸 썸이라는 함수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자동합계를 누르면 썸이라는 함수로 이 반짝반짝이는 범위가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엔터 치면 굳이 더하기 하지 않아도 굉장히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장보기 밑에 있는 요 데이터도 한번 구해 볼 거예요. 그럼 커서를 찍고 자동합계. 그러면 썸이라는 어떤 함수로 괄호 안에 반짝이는 어떤 범위가 생기죠. 이 범위가 맞으면 그대로 엔터를 치시면 값이 구해져서 나오게 돼요. 자, 요것도 한번 간단히 계산해 보세요. 여기를 더블 클릭하신 거예요. 뭐 홈이든 페이지 레이어에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줄어들어 버리거든요. 그럼 다시 꺼낼 때도 얘를 따닥 해서 펼쳐주시면 돼요. 뭐 홈을 더블 클릭하는 게 낫겠네요. 그죠? 네,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숨겨지고 다시 더블 클릭하면 나타나는 거예요. 값을 구할 거니까 가격에다가 커서를 찍고 값을 계산할 가격에 커서를 찍고 여기 홈 탭에 있는 자동합계를 누른 거예요. 그럼 썸이라는 함수로 범위가 잡혀져서 계산이 되고 엔터 치면 값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있는 가격은 어떻게? 잠깐 지우고 보는 거죠. 지금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 아까처럼 등호를 적어서 수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지만 함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썸이라는 어떤 함수로도 구할 수가 있더라. 선택하시고 딜리트하면 쉽게 지워질 텐데요. 해당 그 구할 셀 클릭하시고 딜리트 한번 눌러보세요. 지워졌죠?
그럼 커서를 그대로 놓으신 상태로 여기 홈 탭에 자동합계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썸이라는 함수랑 이렇게 반짝이는 범위가 생겨요.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계산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밑에 여기 D9셀도 일단 커서를 찍고 자동합계를 눌러보면 썸이라는 함수로 이렇게 범위가 잡혀지고, 이 범위가 맞다면 엔터를 치면 값이 구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한 거는 9월달 데이터들을 우리가 적어본 거죠. 그러면 9월 말고 다음 짝에다 이제 10월을 적을 건데, 나중에 얘가 9월이라는 걸 우리가 시트 1이라는 이름을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시트 1이라고 적혀있는 요 그 시트 탭을 더블 클릭해서 한번 이름을 바꿔볼까요? 따닥 하니까 까맣게 바뀌었죠. 이때 9월이라고 적어보면 엔터. 이렇게 이름표가 9월이라고 붙어요. 그래서 나중에 봐도 아, 이게 9월달 내용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 9월 옆에 보니까 시트 2라고 적혀있는 칸 보이세요? 요거 시트 탭. 시트 2라고 적혀있는 시트 탭을 한번 클릭해 주실래요? 그러면 시트 2가 열렸어요. 다시 이렇게 깨끗한 시트가 나왔는데 화면이 작아서 보기 힘드시다면 컨트롤 누르시면서 휠을 위쪽으로 굴려서 내가 보기 좋은 사이즈로 일단 맞춰둡니다. 자, 이번에는 15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또 적어볼게요. 자, 여기다 이제 날짜, 옆에는 항목, 그 다음 개수, 단가, 합계. 항목이 좀 더 넓었으면 좋겠기 때문에 B열과 C열 사이 두 방향 화살표가 나오도록 해주시고요. 이때 열머리글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항목란을 늘리고 싶은 만큼 끌어서 놔주시면 항목을 넓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적을게요. 10월 2일 LED 모니터, 개수는 5개, 단가는 220000. 자, 단가가 하나당 개수를 뜻해요. 하나당 가격. 자, 10월 2일 USB 스피커. 개수는 11개, 6,800원. 10월 2일인데 잘못 적었네. 10월 2일 그래픽 카드, 개수가 10개, (10월 2일) 블루투스 키보드, 개수는 13, 10월 2일 헤드셋, 개수는 4개, 9,000원. 평균 판매량 10월 4일. 항목이 똑같네요. 일단은 헷갈리시니까 적을게요. 사실은 복사하면 되는데 모니터 그러니까 10개, 10월 4일 USB 스피커,
앞에서 적은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적으려고 해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작성이 가능할 겁니다. 10월 4일 블루투스 키보드 10월 4일 헤드셋 자, 여기 LED 모니터의 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이 LED 모니터는요, 개수가 5개고 한 개당 단가가 22만 원이래요. 그럼 얼마일까요? 자, 우리가 직접 계산하지 마시고 엑셀에다가 계산해 라고 한번 명령을 줘볼게요. 자, 일단은 계산할 때는 언제나 등호를 적어요. 등호 적어주셨어요? 는 표시. 그리고 LED 모니터의 개수를 클릭해 주세요. 5라고 적혀있죠? 클릭. 원래 우리 계산할 때 개수 곱하기 단가를 해야 합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곱하기를 누를 건데 곱하기 기호는 엑셀, 즉 컴퓨터는 요 곱하기가 별표가 곱하기예요. 별표 기호는 8번 위에 있긴 한데요. 그걸 누르시는 것보다 숫자 키패드 부분에 보시면 플러스 빼기 별표 짝대기 보일 거예요. 플러스는 더하기, 빼기는 빼기, 별표가 곱하기를 뜻하고 슬러시가 나누기를 뜻해요. 그래서 개수, 그 다음 별표 곱하기, 그 다음 여기 단가를 클릭 이렇게 해주시고 엔터를 치시면 개수 곱하기 단가가 돼서 합이 나옵니다. 다시 보여드려보면 등호를 적었고 여기서 LED 모니터의 개수에 해당하는 C2 셀 클릭, 그 다음 곱하기 단가에 해당하는 D2 셀을 클릭 하신 후에 엔터를 치시면 이 합계가 구해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합계를 방금 구한 E2 셀을 클릭하시면 여기는 계산된 값이 보이지만 위쪽의 수식 입력줄에는 C2 셀 곱하기 D2 셀 우리가 계산했던 수식이 그대로 보이죠? 자, E2 셀이 선택이 돼 있을 때 혹시 오른쪽 하단에 조그만 점 보이세요? 이걸 채우기 핸들이라고 얘기해요. 조만간 또 볼 건데 이 채우기 핸들의 마우스를 가져가 볼게요. 조금 더 가져가 보면 지금 이 플러스 표시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까만색 플러스 표시로 바뀔 거예요. 한번 움직여서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가 보세요. 딴 때는 이렇게 뜨는데 마우스를 이 까만색 점에다 올려놓으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이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밑으로 끌어내리면 짜잔! 밑으로 한 칸씩 내려가면서 이렇게 값이 계산이 됩니다. 이게 엑셀에 계산할 때 상대 참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대 주소로 계산이 되는 방식인데 밑으로 한 칸씩 내려가면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다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 없이 이렇게 수식만 적어서 끌어내리면 자동으로 밑에 것들까지 계산되는 기능이에요. 평균도 우리가 원래는 총합을 구해서 거기서 나누기 개수로 하면 평균이 나와요. 즉 수식으로도 계산할 수 있지만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쓰는 것들은 함수로 엑셀이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자동합계 옆에 세모를 눌러 볼게요. 요 평균 판매량을 구할 거니까 이 7셀을 클릭해 놓고 자동합계 옆에 세모를 눌러 보시면 이렇게 합계 평균 숫자 개수 쭉 뜹니다. 여기서 평균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에버리지라는 함수가 나오는데요. 이 에버리지는 평균을 구하는 함수로 여기 반짝거리는 이 범위에 평균이 나오게 됩니다. 엔터 쳐볼게요. 이렇게. 밑에 합계도 간단하게 해볼 건데 등호 적고 LED 모니터 곱하기 단가 하고 엔터 치면은 합이 나올 테고
이 값이 구해져 있는 이 셀을 클릭하신 후에 오른쪽 하단의 채우기 핸들을 마우스를 올려두시면 이렇게 플러스 모양, 까만색 플러스 모양이 떠요. 이때 누르면서 끄는 거예요. 그럼 밑으로 내려가면서 값들이 구해지게 되더라. 이 평균 판매량은 아까 에버리지라는 함수를 쓴 건데 커서를 찍고 홈 탭에 자동합계 옆에 세모 해서 평균을 누르면 에버리지라는 함수가 나오는 거죠. 근데 반짝이는 범위가 내가 구할 게 이만큼이죠. 이 전체의 평균을 구할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범위로 끌어서 맞춰 놓으신 후에 엔터 치시면 완성.